자, 급합니다. 밥 먹으려고 햄버거를 입에 넣으려고 했는데 속보가 떴죠.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어? 놀랄 노짜입니다. 물론 이제 예상을 한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게 되게 오랜만에 들으신 뉴스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너무 방금 이제 감자튀김도 못 먹을 정도 너무 방금 들은 소식이라서 저도 뉴스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본 중앙은행이 요게 이제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언제 이후 처음으로? 2007년 2월 이후 17년 만에 금리 인상. 이게 지금 일본의 기준금리 추이입니다. 뭐 막 8% 넘었던 때도 있어요. 1970년대. 그러니까 막 일본에 그때 막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막 IT 기업들 돈 엄청 벌어갖고 막 미국으로 막 뉴욕 빌딩 다 막 일본인들이 사들이고 막 이럴 때 그땐 기준금리 엄청 높았었죠. 그러다가 뭐 프라자 합의 이런 거 이제 쳐맞고 일본에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막 시작이 되고 언제부터입니까? 한 89년? 그때가 꼭지였거든요. 뭐 증시도 그렇고 그 버블이 90년대부터 터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기준금리는 쭉 내려와서 마지막으로 기준금리를 올렸던 게 언제냐면 여기일 겁니다. 2007년 2월 이후로 그러니까 17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올린 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일본은 이제 직전까지 3월 19일이니까 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마이너스 0.1%로 유지를 했던 거예요. 은행이 이자를 주는 게 아니라 은행이 이자를 받고 돈을 맡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취지는 뭐다? 돈 써. 맡기지 말고 융통시켜. 이거로 투자를 하든지 월급을 올려주든지 돈 가져오지 말고 써. 이렇게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던 거죠. 왜? 너무 오랫동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랬던 거고요. 마이너스 0.1%로 유지를 했던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다? 2016년 2월부터 마이너스 0.1%인 정책 금리를 유지해 왔던 겁니다. 아베노믹스라고 하면서 아베 총리 시절에 그때부터 이제 돈을 무진장 풀겠다 이렇게 하면서 경기를 어떻게 해서든 살려보자. 우리도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물가를 좀 끌어올려보자. 인위적으로 돈을 퍼부어서. 그래서 일본이 기준금리를 이번에 얼마로 올렸느냐. 2024년 3월에 0.1 마이너스 0.1이던 거를 0에서 플러스 0.1% 정도로 올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0.1%포인트 올린 거예요. 보통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0.25%포인트씩 올리잖아요. 근데 일본은 원체 마이너스였다 보니까 여기에서 0.25%포인트 올리면은 얘네한테는 베이비 스텝이 아니야. 자이언트 스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0.1씩 올린 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일드 커브 컨트롤이라는 걸 이야기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그 골방 라이브 할 때 예전에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좀 강의해 드린 게 있거든요. 그 고정 댓글에 달아드릴게요. YCC 정책을 이제 폐지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냐? 다들 아시죠? 일드가 뭡니까? 채권 수익률을 말해요. 국채 수익률. 근데 그 커브가 있거든요. 커브를 컨트롤한다는 겁니다. 이제 류현진처럼. 보통 채권 수익률은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왜냐면 여기는 단기물 이자는 거의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제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채찍의 손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채찍의 손잡이는 내 손목하고 채찍 손잡이랑 같이 움직이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랑 단기물 국채금리는 거의 같이 움직여요. 근데 채찍의 끝은 어때요? 훨씬 더 크게 움직이죠. 그렇게 해서 좀 차이가 나요. 그리고 미래로 갈수록 시간가치, 비용가치가 이제 가미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장기물일수록 수익률이 높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너한테 하루짜리 돈을 빌려주는 거랑 10년짜리 돈을 빌려주는 거랑 이자를 더 많이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한데 일본은 그동안에 요것도 거의 제로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요것도 0.5%이던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0.5%였던 것도 1%까지 높이를 이제 확대를 했어요. 근데 기존에 이거를 왜 낮춰놨었느냐? 금리가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갈 것 같으면 BOJ가 중앙은행이 계속해서 일본의 국채를 재무부에게 사준 거예요. 내가 무제한으로 사주겠어. 그러니까 금리 떨어뜨려 이렇게 해서 금리 못 올라오고 해서 계속해서 돈이 융통이 되게끔 양적 완화를 계속한 거죠. 퍼부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존에는 거의 제로 수준이었던 걸 물론 이게 작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조금씩 확대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0.5 혹은 1%까지 상한을 만들어 놓고 야, 저 10년물 국채금리 1% 이상으로 튀어오르면 저거 내가 다 사버린다. 그러니까 저 금리 분명히 또 내려갈 거야. 그 상방에다 베팅하는 애들 다 죽어. 이렇게 한 거예요. 무제한으로. 그러니까 시장도 감이 못 덤볐던 거죠.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무제한 돈 풀기를 어느 정도 이제는 중단을 하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근데 기준금리 인상 전에 이미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이 YCC의 기준선을 조금씩은 이제 이 정도에서 높여가면서 우리 이제 무제한 양적 완화 이제 머지않아 그만둘 수 있어. 이렇게 시장에 신호를 줬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이게 오늘 3월 19일 맞죠? 3월 19일이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1%포인트 정도 인상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나라의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일반적으로는 좀 강세로 가거든요. 자, 이거는 원엔 환율입니다. 원엔 환율. 자, 그런데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그러면 엔화가 강세로 갈 줄 알았겠지. 나도 약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원화가 강세로 갔어요. 원화가 강세로. 엔화가 강세가 아니라 원강 엔약으로 갔어요. 이게 뭐지? 이렇게 여러분 투자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 전에 보면은 조금 선반영도 됐어요. 요거는 이제 한 달 동안의 원엔 환율인데요. 약간 엔화가 조금 강세를 먼저 보이기도 했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뉴스가 발현된 다음에 기준금리가 인상이 된 다음에는 오히려 엔화는 약세로 다시 또 돌아서기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확실한 건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시대는 끝이 났다 라는 건 확실해요. 그러면 엔화가 추세로 강세로 가려면, 엔화 자산이 더 추세로 강세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추세적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추세적으로 올린다라는 게 있어야 엔화도 추세적으로 강세로 갈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보이려면, 이걸 예측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일본의 물가가 계속해서 올라야겠죠. 그러려면은 일본에서 지금 이제 뭐 춘투라는 것도 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임금 협상 시즌에 있어서 올해 임금을 얼마나 올릴 것이냐, 그동안에 뭐 수출 경기도 좋아지고 했는데 기업들이 임금을 더 많이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물가도 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올려가려는 그런 니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꾸준히 나타나야만 기준금리도 뭐 지속적으로 올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고요. 그래야만 엔화도 추세로 강세로 갈 수 있거나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아직 모르겠다, 좀 추세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 라는 게 현재까지 흐름인 것 같아요. 자, 지금 또 하나 언론에서 이거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야, 이거 큰일 났다, 엔캐리 자금이 미국에 갔다가 다시 일본으로 백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엔캐리라고 하는 건 싼, 아주 저렴한 엔화를 가지고 미국으로 가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즉 수익률 더 높은 데다가. 그러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서 이제 엔캐리 자금이 미국이나 제3국으로 갔던 게 다시 일본 본국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 이거 글로벌 금융시장 흔들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마 뉴스에 많이 나올 건데, 물론 이제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이제 너무 우려가 크지 않아도 되는 건 뭐냐면, 일본 아까 10년물 국채 금리 얼마라고 했습니까? 1%인데 이제 상단이 뚫린다. 그럼 뭐 1에서 뭐 1.5가 될 수도 있겠고 2%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지금 얼마입니까? 4.3이에요. 그러면 현재 1% 수준인 일본 국채 10년물이 1.5가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으니, 미국 국채 10년물이 4.3% 주는데 이거 팔고 1.5% 사러 가야지 할까? 물론 그래서 이거는 자산 배분 관점에서 아예 미국채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을 거고 일본 국채에 투자하는 자금이 있을 거고 뭐 아시아 극동 지역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이 되어 있을 텐데, 이 엔캐리 자금이 어디로 가느냐도 사실은 그냥 이분법적으로 이러니까 저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본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지, 물가가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지, 일본의 그러면은 수출 기업들이 계속해서 더 좋은 실적을 올릴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사실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거는 있을 거예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본에서 1%였던 게 1.5, 만약 2%까지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시간에는 이 기존의 채권이 약세라는 거잖아요. 평가가 떨어져.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이에요. 수익률이 이제 거꾸로니까 채권은. 그러면 이 약세가 너무 불보듯 뻔할 때 물론 일본의 국채를 좀 매도하고자 하는 니즈는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게 어디 뭐 밖으로 뭐 나갈 수도 있을 테고, 여기서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 배경이 너무 지저분해졌는데 너무나 갑자기 전해진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좀 뉴스를 좀 쉽게 좀 풀이를 해드렸고요. 저는 이제 남아있는 감자튀김 먹어야 되니까 혹시나 야식 잡술이 잠깐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알림, 구독, 좋아요, 댓글, 다른 영상 보기, 알고 좋댔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뿅!